미국 워싱턴의 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블루 호프 다이아몬드. 미국 커네티컷주에 위치한 주택가 더들리 타운. 최근 영국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인형 패기. 이것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소유자나 거주자들에게 불행한 일이 반복되면서 저주받은 것들이라 불린다. 인간의 상식으론 설명할 수 없는 저주와 그로 인한 미스터리한 현상들. 과연 저주의 실체와 원인은 무엇일까? 최근 한 인형의 영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인형의 이름은 패기. 이 인형을 본 많은 사람들은 원인 모를 고통과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패기가 유명해진 이유는 초자연 현상 연구가이자 현재 패기 소유자인 제인 해리스가 인터넷에 패기의 사진을 게시했는데, 이 사진을 본 한 여성이 원인 모를 심장마비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그녀 외에도 패기의 사진을 본 많은 사람들은 패기 사진을 클릭한 순간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다.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꼈다. 집에서 패기의 얘기를 하던 중 전구가 마구 흔들려 무서웠다며 자신이 경험한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알렸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만 약 80건. 패기 전 주인 역시 패기를 소유하는 동안 악몽과 고열, 환각 등에 시달렸고 때문에 결국 초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제인에게 보내게 됐다고 한다. 얼마 전 제인은 4명의 심령술사들에게 의뢰해 패기에게 깃든 영혼을 알아냈는데, 1946년 런던에서 태어난 여성으로 천식 관련 질환 때문에 세상을 떠났으며 홀로코스트와 학대를 경험한 유태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심령술사들의 말처럼 패기에게 정말로 원한 맺힌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일까? 아들의 암 치료를 위해 병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결정한 사라. 그런데 이사한 직후부터 아들에게 환영과 온몸에 이상한 숫자를 새긴 홀령들이 보이고 불에 탄 듯한 소년의 홀령이 따라다닌다. 처음엔 이런 현상이 아들의 암치료 약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점점 집안 전체에 괴이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가족들은 이 집이 저주받은 헌티드 하우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과거 장례식장으로 쓰였던 이 집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해 주었던 한 맺힌 영매가 있었던 것이다. 영화의 장면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이 집에 얽힌 이야기는 사실 1987년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스크린으로 옮긴 것이다. 저주받은 인형 폐기보다 한참 전인 1970년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저주받은 인형 애나벨. 코네티컷 하우스보다 먼저 저주받은 집으로 유명세를 타며 영화화까지 된 롯아일랜드의 어둠의 집. 소름 끼치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저주받은 그 무엇에는 실제로 누군가의 저주가 담긴 것일까? 사자의 편안한 잠을 방해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으라. 고대 이집트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미라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들은 저주에 걸린다는 일명 파라오의 저주다. 그런데 실제로 이 피라미드에 관련된 많은 도굴꾼이나 유명 고고학자들이 불운을 맞거나 병에 걸려 죽으면서 파라오의 저주는 효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 왔다. 이처럼 누군가 내뱉은 저주의 말이 누군가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저주로 인한 비극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저주란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마법이나 주술 같은 초자연적인 힘을 불러내는 것까지 포함하는데, 저주를 불러오는 원인에는 누군가의 배신, 오만, 원한, 질투심 등이 있다.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물의 정령 온딘. 인간을 사랑해 불멸의 삶을 포기하고
결혼까지 한 온디는 다른 여인의 품 안에서 잠든 남편을 발견하곤 매일 밤 잠이 들면 숨 쉬는 것을 잊으라는 저주를 걸었고, 그 저주로 인해 오늘날 선천적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이 생겼다는 설이 있다. 때문에 이 병은 온딘의 저주로 불리기도 한다. 대뇌 음식 조절 기능 이상으로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을 모르는 질병 프레더 윌리 증후군. 이 병 또한 저주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에리직터는 곡물과 수학의 여신 데메테르로부터 굶주림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다 보니 딸을 팔고 나중에는 자기 살을 뜯어먹다 죽는다. 신에게 불복한 대가의 저주로 인류가 배고픔의 형벌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배신, 오만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원한도 끔찍한 저주를 부른다.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그것은 년도의 끝자리가 0이 내에 당선된 대통령은 임기 중에 사망하는 기이한 일이다. 1860년 당선된 아브라함 링컨, 1880년 당선된 제임스 아브람 가필드, 1900년 재선된 윌리엄 맥키니는 각각 임기 중 암살되었고, 1920년 당선된 워런 하딩은 심장마비로, 1940년 재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뇌출혈로 각각 임기 중 사망했다. 1960년 당선된 존 F 케네디 또한 임기 중 암살되었는데, 이 불행은 미국의 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 정부가 인디언을 박해하던 당시 이에 무력 저항하던 인디안 추장 테쿰세가 죽으면서 남긴 저주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당시 테쿰세는 20년에 한 번씩 0으로 끝나는 해에 당선된 대통령은 임기 중에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원한 섞인 저주의 말을 남겼는데, 테쿰세를 죽인 장본인이자 1840년 당선된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 또한 1841년 폐렴으로 사망하고 만다. 그런데 예외도 있었다. 1980년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2000년 당선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바로 그 예외의 인물들이다. 그들은 테쿰스의 저주를 비껴간 것일까? 아니면 테쿰스의 저주는 우연의 일치였던 것일까? 한편 누군가를 향한 지나친 질투심은 저주로 변질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다. 자신과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은 돌로 변하게 되는 저주받은 눈을 가진 메두사. 원래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그녀를 괴물로 만든 이는 지혜의 신 아테나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포세이돈이 메두사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메두사에게 저주를 내렸는데, 그 결과 메두사는 흉측한 몰골로 변해버렸다는 것이다. 신화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질투심에 불탄 여인들의 저주는 불행의 원인이 된다. 해양의 옛 지위를 회복할 질투하고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숙종 27년 10월 8일 숙종은 장희빈에게 자진하라는 어명을 내린다. 인현왕후의 죽음을 기원하는 저주 굿이 결정적 혐의가 된다. 굿 외에도 인현왕후의 인형을 만들어 바늘로 찌르거나 초상화를 그려 화살을 쏘며 저주를 퍼부었다는 장희빈의 일화는 대표적인 저주 의식으로 꼽히기도 한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 증오의 또 다른 표현, 저주. 이 저주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강력한 저주일수록 오랫동안 불행이 이어지고 또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 미국 커네티컷주의 더들리타운 마을 입구에는 더들리타운에 들어가려는 자는 체포될 것이고 최소한 $75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라는 편말이 있다. 주민들로 북적여야 할 이 마을은 왜 정탐 가득한 불모의 땅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일까?
미국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이곳 2층에는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45.5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있다. 세계 4대 다이아몬드로 꼽히는 블루 호프 다이아몬드다. 그 자체만으로도 눈이 부신 이 보석은 왜 어느 여인의 목이 아닌 박물관 유리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왜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이 마을과 매혹적인 보석을 외면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마을과 보석에 누군가의 강력한 저주가 담겨 있다고 믿어져 왔기 때문이다. 1510년 영국 헨리 8세의 통치 시절 왕권을 전복하려다 반역죄로 참수된 에드먼드 더들리 공작의 후손들이 이주해 살았던 미국의 더들리 타운에는 왕국 마법사들의 무서운 저주가, 그리고 인도의 힌두교 신전에 있는 시타 여신상의 눈에서 훔쳐온 것으로 전해지는 블루 호프 다이아몬드에는 신의 저주가 담겨 있다고 전해진다. 400년 이상 저주받은 유령의 마을로 통하는 미국 커네티컷주의 더들리 타운. 지금은 황폐하게 방치된 이곳은 원래 영국에서 이주한 더들리 가문의 보금자리였다. 마을이 형성된 이후 주민들은 유령 같은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됐고 저주를 받은 것처럼 하는 일마다 꼬였다고 한다. 1774년엔 원인모를 전염병이 돌아 아도니렘 카터라는 사람과 그 가족이 모두 사망했고 1804년 미국의 전쟁 영웅 허만 스위프트 장군은 자신의 부인이 집 앞에서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을 목격하고 실성했다. 1872년엔 뉴욕 트리뷴의 설립자 겸 발행자인 호레이스 그릴리의 부인 메리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1899년에는 이 마을을 지키며 살던 존 패트릭 브로피는 아내가 폐병으로 죽고 두 자녀가 숲에서 실종되는 사고, 그리고 집이 전소되는 비운을 맞이한다. 그 일로 존 패트릭 브로피는 마을을 떠났고 이후 더들리 타운은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마을이 되고 말았다. 현재 이 마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걸리면 최소 $75의 벌금을 낼 생각으로 무단 침입하는 호기심 찬 여행가들이나 고스트 헌터들을 제외하곤 말이다. 밤하늘의 부서진 파편이라고 칭송받고 있는 블루 호프 다이아몬드. 하지만 이 다이아몬드에는 그 아름다움으로도 감출 수 없는 악명 높은 수식어가 있다. 무려 2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죽음의 다이아몬드. 바로 그것이다. 블루 호프의 비극은 164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12.5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인도에서 구입한 프랑스의 여행가이자 보석상 장 바티스트 타베르니에는 여행 도중 들개에게 물려 비참하게 죽는다. 죽기 전 다이아몬드를 프랑스 루이 14세에게 팔았고 루이 14세는 원석을 67.5캐럿으로 쇠공했다. 이후 124년간 프랑스 왕실의 보물로 소장되었는데 그 세월 동안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던 루이 14세, 루이 15세와 그의 연인 듀발리 백작 부인, 그리고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때부터 이 다이아몬드는 저주받은 보석으로 불리기 시작했으나 1792년 프랑스 왕실 보물 창고에 도둑이 들면서 사라졌다. 20년간 자취를 감췄다가 다시 세상에 등장한 것은 1812년 런던의 한 보석 시장에선데 이것을 1830년 영국의 은행가 헨리 필립 호프가 구입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블루 호프 다이아몬드로 명한다. 70년간 블루 호프를 소유한 호프 가문 역시 재정 위기로 이 다이아몬드를 뉴욕의 보석상에 팔았고 몇 년 뒤 파산하고 만다. 이후 블루 호프 다이아몬드는 몇몇 주인을 거쳐 1911년
미국의 언론 재벌 에드워드 맥클린의 아내인 에벌린의 소유가 되었고, 어딜 가나 이 다이아몬드를 착용했던 그녀에게도 불운이 닥친다. 9살 난 아들은 교통사고로, 25살의 딸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만다. 에벌린 역시 딸이 떠나고 얼마 뒤인 1947년 4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49년 블루오프 다이아몬드는 뉴욕의 보석상 해리 윈스턴의 소유가 되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의 다이아몬드를 볼 수 있도록 미국 내 순회 전시회나 자선 모임에 출품했고, 1958년 워싱턴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기증했다. 1900년대 초반부터 폐허로 방치된 더들리 타운. 이곳의 저주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을까? 지난 1952년부터 더들리 타운 주변에 살고 있는 존 F. 리히 박사는 60년 이상 이곳에서 이상하거나 초자연적인 일을 목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더들리 타운의 저주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이곳의 지하수에 납성분이 많아 주민들이 물을 마시면 헛것을 본 것 같고, 철 등 금속 성분이 많이 함유된 토양 때문에 이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버려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블루호프 다이아몬드 또한 박물관 전시 이후 지금까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지는 않았다. 이 보석의 저주 또한 유리 상자 속에 봉인된 것일까? 그런데 아직도 미국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저주받은 다이아몬드를 빨리 처분해달라는 비난조의 편지들이 박물관에 배달된다고 한다. 과학적으로 원인을 밝혀낼 수 없었던 옛날, 사람들에게 우연치 않게 일어난 불행한 모든 일들이 혹 누군가의 저주의 탓으로 돌려진 것은 아닐까. 더들리 타운의 경우처럼 과거 저주의 비밀이 현대에 와서 과학적으로 하나둘씩 풀리면서 현대적 의미의 저주는 초자연적인 것보다는 말이 씨가 되어 안 좋은 일이 반복되는 징크스의 뜻을 담고 있다. 즉, 징크스가 계속될 때 누군가의 저주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징크스의 저주로 펠레의 저주가 있다. 이는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가 한 예측이 정반대로 실현된다고 믿어지는 징크스인데, 얼마 전 펠레의 저주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지난 5월 30일 피파 총회에서 열린 회장 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잭 블래터. 하지만 그는 측근들이 부정 의혹에 시달리자 당선 나흘 만에 사퇴를 결정한다. 그런데 그 하루 전날 블래터의 오랜 후원자였지만 공식 발언을 자제해왔던 펠레가 쿠바에서 참아왔던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블래터는 피파에서만 25년 일했습니다. 다시 당선된 블래터는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블래터는 돌연 사퇴했다. 세계 축구 축제에서 그가 지지했던 팀이 여지없이 후배를 마셨던 것처럼 그가 지지한 블래터가 사퇴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또 한 번 펠레의 저주가 영향을 미친 것일까? 펠레 저주 외에도 스포츠 분야에서는 유독 징크스 저주가 많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는 아직도 징크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염소의 저주와 와우 투장의 저주 등이 있고, 프로농구 NBA에는 클리브랜드의 저주 등이 있다. 하지만 저주에서 벗어난 밤비노의 저주나 검은 양말의 저주처럼 언젠가 펠레의 저주도 그 징크스에서 벗어날 날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징크스란 깨지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수많은 저주를 받은 그 못들과 공포스러운 일화들.
실제로 그 물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불행은 누군가의 저주에서 온 것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여전히 그 답은 미스터리다. 그러나 실제로 저주가 불운을 가져온다고 믿는 사람에겐 불행은 누군가의 저주 때문일 것이고, 저주와 불행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저주는 누군가의 한 맺힌 넋두리일 것이다. 중요한 건 저주와 불행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각자의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닐까. You'll be my